안녕하세요. 2023년 6월 5일 오후 7시 23분입니다. 비트코인 차트 분석해 볼게요. 어, 저번에 어떤 이제 영상에서는 요때 그때 방송했을 때가 요때였죠, 그죠? 요때 이제 이거를 이제 뭘로 봤었냐면 확산 삼각형을 이렇게 봤단 말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더 이렇게 빠질 줄 알았다. 다만 이제 이렇게 확산 삼각형의 관점을 본 건 이제 여기 이 부분이 어떤 이제 파동의 등급상, 아니 파동의 등급이라기보단 파동의 구조상 이제 이걸 전체를 하나로 묶어야 되냐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어떤 이런 가능성을 제시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여기를 깨질 않고 이렇게 이제 바로 말아 올렸죠, 그죠? 이렇게 바로 말아 올렸다. 어쨌든 제 그때 관점은 틀린 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 관점이 어쨌든 그때 관점은 이제 요렇게 확산이라고 보면 최소한 여기 AC 추세선은 얘가 이제 이탈해주는 무빙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죠? 보여줬어야 되기 때문에 요 관점은 이제 틀린 게 되는 것이다. 되는 것이고 그때 이제 이 관점 올리고 나서 이제 뭐 댓글이 또 달렸는데 뭐 댓글에 뭐 33K, 35K 뭐 간다라고 이렇게 뭐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뭐 35K 갈 수도 있죠. 갈 수도 있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 상황은 못 올리고 있는 어떤 실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의 어떤 이제 관점은 이제 어떤 이런 이제 소파동에 대한 분석에 대한 관점이라기보다는 과연 이게 어떤 파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어떤 큰 그림에 대해서 좀 이제 관점을 제가 보는 관점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시켜드리고자 방송을 켜게 됐어요. 우선은 이렇게 이제 큰 4시간 봉을 한번 볼게요. 4시간 봉으로 이렇게 보면 4시간 봉으로 보면 자 여기가 가장 저점이었죠, 그죠? 네, 여기가 저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그죠? 15,480불 라인대 여기가 최고 저점이었고 그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제 카운팅을 했었죠, 그죠? 이 부분에 대한 카운팅을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임펄스였단 말이에요. 요 부분은 이렇게 떨어진 거는 이제 임펄스로 카운팅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어떤 마지막 파동이 어떤 임펄스로 이제 진행이 된 상태에서 이 임펄스 전체를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에 요만큼 임펄스였는데 이 임펄스 전체를 다 되돌렸기 때문에 그죠? 임펄스 전체를 다 되돌렸기 때문에 뭔가 이게 이제 마지막 어떤 이제 복합 조정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임펄스를 전체를 다 되돌렸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시작한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진 이런 파동들이 뭔가 한 단위 등급이 끝났기 때문에 이 임펄스 전체를 다 되돌린 거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어쨌든 파동의 마감, 어떤 파동의 이 부분이 중요한 저점이다. 예, 이렇게 우선은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제가 저번에 카운팅을 한 건 어떻게 이제 카운팅을 했냐면 이제 여기만 이제 이렇게 봤잖아요. 제가 그때 어디만 봤었냐면 이 부분만 이제 놓고 봤단 말이에요. 요 부분만 놓고 봤을 때 이게 어떤 이제 불완전 지그재그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다라고 이렇게 봤잖아요. 이제 A, B, C 그죠? 이런 형태의 불완전 지그재그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요걸 전체를 이만큼을 여기에서 이만큼 전체를 한 단위의 어떤 이제 1연장 임펄스로 보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큰 이런 A, B, C, D, E 요런 비파가 큰 어떤 이런 이제 삼각형이 나오고 마지막 분출이 이루어졌다 이제 이렇게 봤거든요. 이렇게 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형태의 어떤 불완전 지그재그가 출현을 했을 때 너무나 지금 되돌리는 게 늦어요. 지금 솔직하게 이게 지금 보면 이런 형태의 어떤 형태의 이런 불완전 지그재그라 그러면 이게 불완전 지그재그라 한다면 최소한 이 파동, 이 불완전 지그재그를 만든 이 파동의 시간보다는 이 시간만큼이라도 얘가 이제 빨리 이거 전체를 다 되돌려야 된단 말이야.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요런 식으로도 내려왔었어야 돼. 근데 지금 파동이 늘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보시면 상당히 이 파동을 만든 기간보다, 예를 들어 잘 보시면 여기서 이만큼을 만든 기간보다 이미 이 기간이 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거 전체를 하나의 불완전 지그재그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이제 또 추가적인 고민이 생겼어요. 보통 이런 형태의 불완전 지그재그가 출현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놓쳤던 부분이 뭐냐면 보통 이런 형태의 A, B, C의 불완전 지그재그가 만약에 이렇게 컨펌이 됐다 그러면 여기 위에 고점에서 여기 위에 여기 고점이죠. 그죠? 여기가 고점인데 여기에서 거래량이 이빠이 터졌어야 돼. 그러니까 상당한 거래량이 나왔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에서 지금 고점 찍었을 때 거래량이 거진 없어요.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거진 뭐 평이한 수준이고 어떤 상당한 어떤 매도압이 걸린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제 이렇게 차트를 보니까 이거를 전체를 이렇게 불완전 지그재그로 봐야 되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모순이 없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스스로 이제 고민이었는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떤 거래량이 어떤 이제 터지지 않은 점,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거래량이 나오지 않은 점, 그리고 이 불완전 지그재그를 만든 시간보다 이미 여기에서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전체를 불완전 지그재그로 보는 건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이제 스스로 결론을 내렸어요. 결론을 내렸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남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는 게, 그러면은 내가 그때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카운팅을 했지만 그때 어떻게 봤냐면 이렇게 봤어요. 제가 이거를 여기서 이만큼을 W로 보고 요걸 X로 보고 Y가 이렇게 늘어질 것이라고 봤단 말이에요. 제가 보는 관점은 이거였단 말이에요. W, X, Y에 어차피 이 Y 파동 내부에서 이런 형태의 미달형 지그재그, 불완전 지그재그죠. 이런 형태의 미달형 지그재그가 떠버리면 이거는 삼각형이 형성될 수 있는 강한 신호다라고 봤어요. 강한 신호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A에 B에 C에 D에 E 이런 형태로 늘어지는 이런 형태의 이중조합, 이거는 이중조합이죠. 그죠? 이중조합의 어떤 이제 컨펌의 가능성을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어떤 이런 큰 그림으로 이런 이런 걸 보고 있었는데, 그럼 결국에는 이거 나온 다음에는 뭐예요? 결국 이렇게 큰 삼각형이 그려진 다음에 결국에는 숏이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도 결국에는 숏이다. 다만 기간이 엄청 늘어질 뿐이다라는 거죠. 이 Y파 구간에서 이런 형태의 이런 삼각형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이 늘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삼각형이 안 나오더라도 그러면 이제 플랫으로 한 번 더 올린다라고 봤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A에 B에 C 이렇게 한 번 더 올리고 여기에서 X를 한 번 더 주고 또 뭐 A, B, C, D, E 이런 식의 가능성도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어떤 이제 W파 대비 어떤 이제 이렇게 되면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수렴을 때려버린다 그러면은 이런 형태로 이렇게 수렴을 때린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기간이 길어지거든요. 이제 이 정도의 어떤 파동의 등급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게 만약에 수렴이 진행된다 그러면 여기에 이 W파 대비 이 Y파의 기간이 상당히 길어져요. 여기도 보시면 이 Y파의 기간이 이만큼이고 W파의 어떤 기간은 뭐 한 요 정도밖에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파동의 어떤 등급의 어떤 조합상으로 보더라도 이게 약간의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러면 과연 이게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해봤어요. 고민을 한 게 뭐냐면 어쨌든 여기가 올라가는 어떤 파동이라 그랬잖아요. 여기가 중요한 저점이야. 여기가 중요한 저점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틀림이 없고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도 그 지난번 영상에서도 수없이 얘기했지만 이렇게 올라간 이 부분이 어떤 형태의 임펄스로 카운팅이 안 된다라는 점, 그죠? 카운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이걸 이제 조정 파동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조정 파동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올라간 게 그러면 ABC로 올라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죠, 그죠?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여기서가 저점은 맞아요. 여기가 중요한 저점인데 여기가 중요한 저점인데 이렇게 올라간 파동이 임펄스 파동으로 올라간 파동이 아닌 어떤 형태의 조정 파동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조정 파동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전체가 하나의 어떤 그러니까 리딩 다이고날이나 어떤 이제 익스펜딩 리딩 다이고날로도 볼 수 있다. 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보기에도 약간의 좀 이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이거를 이제 이렇게 볼게요. 이거를 만약에 익스펜딩이라고 보자고요. 익스펜딩이라고 보면 자 여기를 찍고 이렇게 찍고 요렇게 찍어 보자고요. 그죠? 예, 그렇게 이렇게 찍고 어떤 이제 이게 혹시나 익스펜딩이 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익스펜딩이라고 봤을 때 1파와 어떤 3파의 어떤 피보나치 관계상 보더라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내부적인 관계가 2.618배 근처까지 올라가 있고 그리고 여기도 1파랑 찍었을 때 여기도 보면 1.618을 넘어서는 그죠? 여기도 보면은 1.618을 넘어서는 무빙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이제 1파와 3파의 외부적인 관계에서도 보더라도 어떤 그런 어떤 규칙이 잘 안 맞아요. 규칙이 안 맞고 그리고 13파와 이렇게 5파를 찍으면 1대 한 1.236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1대 1.236 정도 나오는데 요게 이제 익스펜딩 리딩 다이고날이라고 보기에는 이것도 조금 무리는 있어 보이네. 무리는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1파와 3파의 어떤 피보나치 관계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5파의 끝점이라고 본다면 이 5파를 전체를 빨리 되돌릴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어떤 이제 익스펜딩 리딩이 이제 어떤 하나의 컨펌이 됐다 그러면 최소한 떨어지는 무빙은 어떤 이제 이런 형태의 빠른 어떤 ABC 구조를 만들더라도 그죠? 이 5파를 전체를 다 못 되돌리긴 하겠지만 어떤 이런 ABC 구조라도 어쨌든 빨리 되돌려야 된다. 이 5파를 만든 기간보다 그죠? 여기 이 5파를 만든 기간보다는 빨리 이 5파를 전체를 다 못 되돌리더라도 어느 정도 선까지는 빨리 다 되돌려야 되는데 못 되돌리고 있어요. 상당히 지금 어떻게 좀 이렇게 루즈하게 지루하게 이렇게 빠지는 옆으로 빠지는 어떤 이런 형태의 어떤 무빙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어떤 이제 expanding leading diagonal이라고 보기에도 좀 애매하고 그리고 expanding leading diagonal은 뭐 그렇게 잘 나오는 파동도 아니죠. 예, 잘 나오는 파동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expanding leading diagonal의 가능성은 조금 낮게 보고 있고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A, B, 요까지가 B파고 여기가 이제 C파죠. 그죠? 요렇게 A, B, C의 어떤 이제 플랫이죠. 근데 이게 이제 연장 플랫으로 보여요. 이렇게 연장 플랫 딱 A파 대비 C파가 1.618배 왔죠. 그죠? 연장 플랫이 한 개 나왔어. 요런 형태 연장 플랫이 한 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요게 이제 X 파동이 이렇게 작게 들어온 거죠. 그죠? 요게 X 파동. 그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요거 전체가 이제 ABC인 거예요. 요거 전체가 A, B, C. 그죠? 이제 요거는 이제 플랫이 되는 거죠. 요 자체 소파동상. 요 소파동상 플랫이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가 한 개가 더 왔죠. 그러니까 이게 큰 그림으로 보면, 파동의 등급을 크게 보면 요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A파, 요게 이제 B파, 그 다음에 요렇게 올라가 요까지가 이제 C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도 잘 보시면 올라간 파동들을 이렇게 잘 보시면 이제 여기가 이제 B파가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예, 정확하게 하여튼 어디 여기라고 볼 수도 있겠죠. 무튼 요런 형태 A, B, C 연장 플레이트 한 개 나오고, 그 다음에 X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A, B, C 여기 올라간 부분도 상당히 임펄스스럽죠, 그죠? 여기 올라간 부분도 보시면 상당히 임펄스스럽다라는 거죠. 1, 2, 3, 4, 5 그죠? 요런 형태 임펄스가 보이고, A 그러니까 A, B, C, 그리고 여기 이 부분도 뭔가 이제 복합 조정으로 한 개가 떨어진 거예요. 요까지 복합 조정. 그리고 파동의 저점이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가 아니고 요거는 파동의 저점이 여기로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잘 보시면, 여기 잘 보시면 요런 형태의 작은 X 파동이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무제한 삼각형이 나온 걸로 보여져요. 여기까지 A, B, C, D, E. 여기도 이제 전에 영상에 다 카운팅 했죠. 여기도 마지막 2파가 A, B, C, D, E. 여기도 마지막 2파가 이런 형태로 A, B, C, D, E 이렇게 수렴했거든요. 이런 형태로 수렴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무제한 삼각형이 이렇게 출현해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출발한 파동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출발한 파동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도 이제 영상에서 이제 말했지만, 이제 요 부분이 하나의 어떤 임펄스라고 이제 그때도 요 영상에서 카운팅을 했었어요. 요것도 하나의 어떤 임펄스인데 이게 아주 상당히 복잡한 임펄스거든요. 요게 그때 제가 언제냐, 그때 한 달 전인가, 예,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요게 이제 한 단위의 어떤 임펄스인데, 이게 3파가 막 이렇게 1파 연장으로 이렇게 올라간 어떤 이런 형태의 복잡한 임펄스로 그때 카운팅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결국에는 A, B, C가 이렇게 올라갔죠. 그죠? 이렇게 올라갔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파동의 등급을 줄여야 되겠죠. 그죠? 이거는 서브 미뉴에트로 이렇게 놔두고, 자 그러면 A, B, C의 X에 A, B, C가 올라왔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쫙 떨어진 거 있죠. 요게 그러면 X 파동이죠. 두 번째 X 파동이에요. 요게 두 번째 X 파동.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미 첫 번째에서 어떤 이제 연장 플랫이 한 개 뜨고, 그 다음에 X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런 형태의 플랫이죠. 예, 요런 형태의 플랫. 왜냐면 여기 잘 보시면 여러분들, 자 여기에 플랫이 여기가 시작점이잖아요. 여기가 시작점인데 저점이 내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저점이 여기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저점이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저점이란 말이에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가 저점이다. 무제한 삼각형의 컨펌 자리는 여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었을 때 이거 줄일게요, 여러분들. 없애면은, 잘 보세요. 여기가 중요한 저점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중요한 저점이에요. 여기가 중요한 저점인데, 잘 보시면 요게 어떻게 됐냐면, 요게 A, 다시요. 여기가 이만큼이 A, 그죠? 그리고 요게 B, 그리고 요렇게 C, 요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A, B, C 파동 요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A파랑 B파랑 큰 어떤 이제 차이가 없어. B파가 A파보다 살짝 더 밑으로 와 있지만, 결국에는 이거는 이제 정상 플랫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제 B파가 A파보다 아주 살짝 밑으로 와 있어요. 이제 A파의 저점보다 살짝 밑에 위치하고 있지만,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상 플랫으로 봐야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파동의 저점이 여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가 파동의 저점이 아니고 여기가 파동의 저점이다 라는 거죠. 그죠? 여기가 파동의 저점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A, B, C 파동이 올라갔고, 그리고 앞전에도 이런 형태의 A, B, C 파동이 이렇게 올라갔죠. 그죠? 그리고 이런 형태의 A, B, C 파동, 이것도 잘 보시면 아주 작게 이런 형태의 A,
B, C가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이 부분이 그랬기 때문에 요게 X란 말이에요. 요게 X, 그리고 여기도 요런 형태의 어떤 복합 조정이죠. 요것도 A, B, C. 그러니까 요 부분도 X란 말이에요. 요게. 요런 형태. 요게 X. 그죠? 그렇기 때문에 X 파동이 이미 두 개 들어왔잖아요. X 파동이 두 개 들어오고 추가적으로 뭔가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그랜딜리의 어떤 엘리어트 파동이론 마스터에 보면 X 파동이 두 개 들어오는 건 두 개 들어오고 나서 끝난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어떤 파동이 진행되면 이거는 이제 3중 조합의 가능성을 열어야 돼요. 뭔 가능성? 3중 조합의 가능성을 열어야 되죠. 3중 조합. 그죠? 이 3중 조합에 이게 전체가 이제 제가 봤을 때 이게 3중 조합으로 보여요. 3중 조합. 3중 조합인데 이 3중 조합이 책에 글렌딜리의 이 책에 보면 이 3중 조합은 항상 이 마지막 파동, 그러니까 이 Z 파동이죠. 3중 조합이니까 W, X, Y, X, Z. 그러니까 3중 조합에서 마지막 이 Z 파동은 거진 대부분 삼각형으로 마감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은 아니지만 거진 대부분 삼각형으로 마감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Z 파동에서 삼각형이 안 나오면은 또 플랫이 나올 수 있잖아요. 플랫이 나올 수 있는데 그 플랫이 나온다면 이건 3중 플랫이 되는 거고, 근데 이런 3중 조합은 보통 이런 형태의 마지막 파동이 이제 삼각형으로 컨펌이 된다라고 돼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카운팅이 됐잖아요. A, B, C에 X에 A, B, C, X. 자, 그럼 이걸 이제 삼각형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A, B, C. 그죠? 그리고 A, B, C, A, B, C, A, B, C, A, B, C. 그죠? 예, 요렇게 봐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요거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여기도 올라간 게 처음에는 535 지그재그로 올린 것 같아요. 요런 형태. 요까지가 임펄스의 5파동, 그리고 A, B, C, D, E. 그죠? 그리고 수렴 이후에 C파동. 보이시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올라간 파동은 임펄스, 한 단위 임펄스, 요거 한 단위 임펄스, 그리고 여기에 수렴이 떴죠. 그죠? 이런 형태로 A, B, C, D, E. B파가 커지는 이런 형태의 불규칙 삼각형이 나왔어요. B파가 그죠? B파가 큰 불규칙 삼각형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분출이 이 B파의 크기보다는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ABC 지그재그 나왔고, 첫 파동이 지그재그가 잘 나와요. 삼각형에서도. 그리고 이런 형태 어떻게 보면 이것도 복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이제 하나의 표준 파동일 수도 있어요. 이런 형태 ABC. 그리고 여기도 올라간 파동도 보면 이런 형태의 ABC로 보이거든요. ABC. 그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떨어지는 파동도 그러면 구조상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결국에는 이게 전부 다 조정 파동이란 말이야. 조정. ABC겠죠, 이거. 그죠? 그리고 올라가는 것도 결국에는 ABC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이런 형태의 ABC 구조만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형태의 WXY, 여기도 WXY, 그죠? 이런 형태의 비표준 파동이 삼각형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각형 내부 파동에서 표준 파동과 비표준 파동이 이런 형태로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이런 형태로 A, B, C, D, E 파동의 이제 3중 조합의 마지막 Y 파동에서 이제 이런 형태의 삼각형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삼각형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 삼각형이라고 대한 어떤 확신이 뭐냐면, 또 확신이 드는 게 뭐냐면, 이 삼각형의 특징은 뭐죠, 여러분들? 이 삼각형의 특징은 A파, B파, C파, D파, E파 이런 형태로 수렴하면서 결국에는 이 끝으로 가면서 결국에는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어요. 그죠?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어. 끝으로 가면서. 왜냐하면 힘의 방향이, 어떤 형태의 이런 힘의 방향이 처음에는 막 A파 구간에서 막 충돌을 해. 이 힘 때문에 서로 막 올렸다 내렸다 하는 힘 때문에 충돌을 하지만 결국에는 수렴하면서 어떤 이런 모멘텀이라 그러죠. 어떤 이런 추진, 이런 추진 파동들이 어떤 힘을 서로 상쇄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이런 모멘텀이 약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이런 추진력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추진력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진동 파동이 끝을 가면 갈수록 이런 모멘텀의 감소를 동반하기 때문에 거래량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경우죠.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여러분들. 거래량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이거 보이시죠? 거래량. 이 고점 부근에서 왜 이런 형태의 평이한 거래량, 그러니까 거래량이 나올까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고점, 여기가 고점이잖아요. 지금 이 고점 부근에서 왜 거래량이 점점 가면 갈수록 이렇게 평이하게 이렇게 감소를 할까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란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의 감소, 그리고 어떤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어떤 이런 형태의 파동 카운팅으로 보더라도, 그러면 결국에는 이 파동이 결국에는 삼중조합의 마지막 Z 파동에서 어떤 삼각 수렴을 이제 완성을 시키러 가는 단계일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A파, B파, C파, D파, E파. 그러니까 이 무제한이기 때문에 E파는 이렇게 페이크하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 B파는. 그래서 이렇게 AC 추세선을 이렇게 이을 수 있죠, 그죠? 여기도 잘 보시면, 여기도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A파 대 이렇게 이제 이 C파가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올라왔을 때 여기도 잘 보시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돼야 되면 이 C파가 아주 적절한 레벨에서 올라왔어요. 여기도 잘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삼각형 구조를 만들 때 이게 어떤 이제 이 AC 추세선을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요런 여태 이 하락 추세선에서 이제 삼각형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알맞은 위치에서 어제 이제 이런 이제 하락 무빙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이제 큰 이때 삼각형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지금 떨어지는 파동은 결국에는 이 BD 추세선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이탈 파동, 그죠? 여기에 보면 이렇게 WXY나 아니면은 ABC 구조로 올라갔다 하더라도 WXY나 아니면 ABC 구조로 올라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BD 추세선을 충족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 D파는 요런 레벨 때까지는 와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이제 26K 초반까지는 얘가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제 이런 형태의 이제 BD 추세선이 어떤 이제 컨펌이 되기 위해서, 그죠? 컨펌이 되기 위해서라고 본다면 결국에는 얘는 26K 초반까지는 한번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고점 무삼수기 때문에 이파가 이 AC 추세선을 이탈하는 이런 페이크 아웃, 그러니까 페이크 아웃이죠. 이 페이크 아웃 무빙을 만들어주고 결국에는 매우 강력한 이제 임펄스가 이제 출현할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형태로 이거 이제 임펄스로 이렇게 떨어뜨려 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죠? 한 방에 이렇게 떨어지진 않겠지만 한 방에 이렇게 떨어지진 않아요. 이렇게 이제 이거는 이제 임펄스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빼버릴 거란 말이에요. 이제 또 복잡하게 이렇게 이제 뭐 W, X, Y나 아니면 A, B, C 구조로 이렇게 빼버릴 것이다라는 거죠. 그죠? 예, 이런 형태. 이런 형태의 무빙이 나올 것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이제 다 조합을 하면 뭐냐면 이제 A, B, C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A, B, C 그죠? 그리고 마지막이 이런 형태의 삼각형을 그리고 있는 과정 중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무빙이 나온다면 결국에는 이거는 3중 조합이 컨펌이 되는 그런 순간일 것이다 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the ABC flat X, ABC flat X 마지막은 무제한 삼각형으로 마무리하는 3중 조합의 컨펌 가능성을 지금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3중 조합이 나왔다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이만큼이 3중 조합이 나왔다라는 거 보면 대부분 3중 조합은 어떤 이제 삼각형, 이보다 한 단위 더 큰 삼각형의 내부 파동이거나
아니면은 이게 전체가 하나의 어떤 터미널 임펄스일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터미널 임펄스에 뭐 이제 5파동에서 이렇게 3중 조합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3파동이 나오는 경우 1파, 아니면 이거 전체가 이제 요런 터미널 임펄스의 내부 파동일 가능성도 있다. 근데 여기로 봤을 때 이게 지금 터미널 임펄스 자리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그죠? 터미널 임펄스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 전체가 하나의 큰 W, X, Y, X, Z로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3중 조합의 컨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부분이 이보다 더 큰 한 단위의 삼각형의 내부 파동이 될 가능성이 매우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형태의 삼각형에서 이런 형태의 삼중 조합이 나오면 이 파동들은 파동의 등락폭이 가장 크고, 삼각형의 전체의 내부 파동 중에서 이 삼각형 전체의 내부 파동 중에서 파동의 등락폭이 가장 크고, 파동의 등락폭이 지금 가장 크죠. 가장 크고, 그리고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만큼을 어떤 삼각형의 A파로 본다라고 보면 지금 이 A파의 기간보다는 확실히 길어지고 있죠. 그죠? 확실히 길어지고 있어요.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더 큰 단위의 삼각형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는 삼각형의 더 큰 한 단위의 B파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본다면 이게 A, B, C 그죠? 이런 형태의 A에 B에 C 그죠? A, B, C 그리고 이게 3중 조합이죠. 그죠? 3중 조합. 그러니까 이게 B파동인데 이 더 큰 한 단위의 삼각형에서 이제 이 삼각형의 이 B파동이다. 이 B파동이고 이 B파동은 가격상 등락폭이 가장 크고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한다라는 거죠. 왜 그렇겠어요? 3중 조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A파동의 기간보다는 B파동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런 형태의 3중 조합의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게 타당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게 삼각형이라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이라 한다면 결국에는 이 삼각형이 이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A파, B파, C파, D파, E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직 이 C파가 안 끝났을 가능성도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A, B, C, D, E 이렇게 내려와 주면은 이제 어느 정도 삼각형의 이제 파동의 마감이 임박했는데 만약에 이 C파가 좀 더 복잡한 구조로 나온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죠. A, B, C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요게 이제 아직 C파가 아직 진행 중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A 다시 여기서 보면 A, B, C, D, E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직 C파가 진행 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C파가 컨펌이 되고 지금 D파가 이렇게 떨어지는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 차이예요. 지금 요 차이인데 지금 요 차이란 말이에요. 지금 요 차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위에서 여기 고점에서 삼각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는 기정사실화돼 보인다라는 거죠. 그죠? 기정사실화돼 보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전체 파동이 WXY, XZ 이런 형태의 3중 조합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형태, 그죠? 이런 형태의 WXY, XZ 이런 형태 3중 조합. 근데 이 3중 조합은 어떤 터미널 파동의 한 파동의 부속 파동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더 큰 단위의 삼각형으로 본다면 A파, 그 다음에 이게 B파, C파는 빨리 떨어질 수도 있어요. C파, D파, E파 이런 형태의 이제 삼각형 구조를 만들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가능성이 이제 보여.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형태의 3중 조합이 이제 이런 삼각형이라 그러면 마지막이 이런 삼각형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제 이 3중 조합의 마지막 이 Z 파동에서 무제한 삼각형이 어느 정도 이제 컨펌이 되어 가는 걸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D파가 이렇게 떨어지고 이제 E파가 올라오더라도 결국에는 이 파동의 종착지는 결국에는 강한 하락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요거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런 이제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가능성 보고 있고, 만약에 제 카운팅이 또 틀려가지고 이게 뭐 35K 뭐 이렇게 간대, 이렇게 가면 제가 유튜브를 접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를 접을게요, 그냥. 예, 유튜브를 접고 뭐야 개인적으로 트레이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 요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높게 보고 있고, 뭐 35K 뭐 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제가 유튜브를 접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들. 예, 그만큼 좀 자신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파동의 구조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어떤 위치상 이제 여기 고점 무제한 삼각형이 그려지는 걸로 보이고, 그리고 어떤 거래량의 감소도 동반하는 걸로 보이는 걸로 봐서 이제 이런 형태의 A, B, C, D, E 아니면 A, B, C, D, E 이런 형태의 삼각형으로 마무리 짓고 이제 쇼트로 꽂아버릴 것이다, 하방으로.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요까지 하도록 하고, 그리고 뭐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뭐냐면, 단기적으로 보면 제가 어저께 이제 우리 단톡방에다 이렇게 남겼거든요. 단톡방에다 어떻게 남겼냐면, 날봉상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어저께는 여기였잖아요. 어저께는 날봉상 봉이 캔들이 여기였단 말이에요. 요거 여기였는데, 이게 최소한 여기가 보면 이제 요게 792평이거든요. 이렇게 792평인데 이 792평 위쪽에서 안착만 해주고 여기에서 지지만 받으면은 이게 롱 가능성이 크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앞전에 이게 어떤 리딩으로 봤었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리딩 파동이라 그러면 어떤 이제 792평을 뚫어주고 이 위쪽 라인에서, 그러니까 792평 이 위에서 얘가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날봉 이풍 복 마감이 윗꼬리가 엄청 달렸어요. 윗꼬리 달리고 여기 이제 712평 밑에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적인 매도합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봤죠. 그리고 이제 주봉상 보면 잘 보시면 이 주봉상 보면 지금 이제 매도합이 가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주봉상 윗꼬리가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다 보시면 이 주봉상 윗꼬리가 없죠. 윗꼬리가 없다라는 건 여러분들 뭐예요? 윗꼬리가 없다라는 거는 위로 올릴 마음이 위로 올릴 어떤 이런 힘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이 월요일이야. 새로운 주봉이 시작되는 단계인데 이 주봉의 시가는 여기죠, 여러분들. 시가는 여기야. 시가는 여기인데 이 시가 위로 올리려고 하는 어떤 매수의 힘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올리려고 하는 매수의 힘이 없었고, 내리려고 하는 어떤 하방 압력만 작용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형태의 주봉상 윗꼬리가 없는 이런 캔들의 발생은 결국에는 매우 강한 어떤 이제 하락 어떤 시그널로 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주봉상 윗꼬리가 없는 주봉이 떴고, 그리고 이런 형태의 음봉이 출현 중으로 보면 결국에는 이건 강한 하락 시그널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하락 시그널로 봐야 되고, 결국에는 여기 오늘 주봉이 그러니까 전주 주봉의 종가에서 마감이 됐잖아요. 종가에서 마감이 됐고, 이 종가 위쪽으로 꼬리가 없어요. 어떤 올리려고 하는 매수 힘들이 아예 없었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여기에서 물량을 다지금 던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세력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고래가 됐든 간에, 그죠? 여기에 물량을 던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밑으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매도합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앞으로 저는 내려간다 그러면 한 26K 초반대까지는 한번 와주지 않을까요? 26K 초반 이 정도까지는 한번 얘가 한번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또 뭐 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영상을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리고 물론 뭐 영상의 댓글에 뭐 좋은 얘기만 써줄 수는 없어요. 뭐 악플도 달릴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악플을 그렇게 달기보단
달기보단 좀 더 현실성 있게 이 사람이 하는 카운팅이 과연 맞을까에 대한 부분을 첫 번째로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카운팅이 맞다면 내가 보는 시각과 이 사람이 보는 시각이 어느 정도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은 카운팅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은 요런 카운팅을 좀 참고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보는 카운팅과 이 사람이 보는 카운팅이 뭔가 이상해, 상이해. 그러면은 좀 더 파동을 뜯어보고 노력 해보는 그런 어떤 결론에 도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먼저 키우시길 바랍니다. 그런 능력을 키우시고, 남들 험담해 봤자 자기 어떤 파동 카운팅 실력에 하등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할게요. 네, 오늘도 성투하십시오. 감사합니다.